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읽기 3급 유형 11번부터 1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오랜만에 콘서트를 한다. 30분 후에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데 무척 설레고 떨린다. 온통 콘서트 생각뿐이라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지난번 콘서트는 3분 만에 3만석이 매진되었는데 이번에도 순식간에 매진될 것이 분명하다. 자, 봅시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가수를 만났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콘서트를 한다죠. 만났다 아닙니다.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면 아직 멀었다. 30분 후. 아직 멀은 게 아니라요. 바로 시작된다. 콘서트 생각에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콘서트 생각뿐이라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네,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매진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3분 만에 3만석이 매진됐다. 빨랐다. 틀렸네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35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분은 전혀 다르다.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오염물질로 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심한 때는 창문을 닫아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외출할 때도 전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꼼꼼하게 씻어서 미세먼지가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1번 미세먼지는 황사의 다른 이름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분이 전혀 다르다. 여기 전혀 다른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창문을 닫아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창문을 닫는다는 것은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창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닫아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맞고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아무 마스크나 착용하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 외출할 때는 전용 마스크를 사용한다. 아무 마스크 안 되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꼼꼼하게 씻어서 가볍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 2번의 정답을 모를 경우에는 세모 표시하고요. 끝까지 읽어보고 나머지 정답을 찾습니다. 다음 36번. 친구들과 남산에 소풍을 다녀왔다. 날씨가 좋아서 바람 쐬러 나온 사람이 많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길을 따라 걷다가 전망대에 가보기도 했다. 케이블카를 타서 힘들지 않게 금방 올라갈 수 있었지만 기다리는 줄이 길었다.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평소 내가 알던 것보다 거대하고 복잡했고 그중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보일락말락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지만 좋은 날씨였다.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아니죠. 바람을 쐬러 왔다. 이거는 바람을 쐬다는 것은 그 야외에 나갔다 아니면 뭔가가 밖에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틀렸고요. 전망대에서 점심을 먹고 음악을 들었다. 어디서 먹었을까요? 남산에서 도시락을 먹고 음악 들었어요. 전망대 아닙니다. 남산이었죠. 전망대에서 우리 집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 집이 너무 작아서 보일락말락했다. 잘 보이지 않았다. 하고요. 케이블카를 타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케이블카를 타서 힘들지 않게 올라갔다. 기다리는 줄이 길었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가 아니라 아주 많았다. 많았다. 우리가 혹시 정답을 모를 때는 X 찾고요. 나머지 3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간 경복궁 야간 개장이 진행된다. 야간 개장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다. 개방 구역은 근정전 경회로 권역을 망라한다. 경복궁 야간 개장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장 시간 동안은 관람 시간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로 판매하며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은 1,500명이다. 경복궁은 상시 야간 개장을 하였다. 상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일간만 진행된다. 상시, 계속은 아니죠. 여기 틀렸고요. 경복궁 야간 개장 시간은 3시간 동안이다. 7시부터 10시, 8, 9, 10시. 3시간 맞네요. 네, 맞고요. 경복궁 개장 시간 동안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누구나 아니고요. 하루 최대 관람객 1,500명까지만 됩니다. 경복궁 입장권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한다. 현장에서 직접 구매.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예매. 인터넷으로 예매. 드렸죠.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8번. 위약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으로서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위약과 관련된 현상 중 위약 효과가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마치 진짜 약인 것처럼 투여해도 환자의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약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 위약은 치료에 심리적 효과를 준다. 네, 맞을까요? 위약은 어떻죠?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환자의 믿음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어떻죠? 건강이 좋아진다. 치료할 수 있다. 위약에는 실제로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있다. 가짜 약이다. 그러면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위약 효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을 투여한 게 아니라 뭐죠? 가짜 약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짜 약을 투여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9번. 지난 10일 저녁 여의도 63빌딩 회의장은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연할 사람은 재미교포 사업가인 김진우 씨였다. 김진우 씨는 1988년에 미국으로 가서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김치나 불고기 등의 한식을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 메뉴로 식당을 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메뉴들이 인기를 얻어 김 사장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렇게 돈을 번 김 사장님은 이후 식당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어려운 가정을 후원하는 등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강연은 재미 교포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맞나요? 강의할 사람이 재미교포 사업가지요. 이걸 들으러 온 사람, 재미교포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네. 김 사장은 사업으로 번 돈으로 남을 돕는 일에 썼다. 돈을 번 김 사장님은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어려운 가정을 후원하는 등 활동을 했다. 맞네요. 다음 김 사장은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게 됐다. 아니죠. 미국으로 가서 식품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하게 됐다. 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강연은 새로운 한식 메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강의 내용은 어떻죠?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소개하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0번.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혼자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밥 또는 혼술 등 건강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자 식사를 하면 간단한 음식으로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식사 속도도 빨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식사하는 동안 스마트폰이나 TV 등에 집중하게 돼서 과식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다.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행에 민감하다. 이거 아니죠.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나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말 있나요? 이런 말도 없네요. 혼자 밥을 먹으면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수 있다. 자, 혼자 식사하는 동안 과식을 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식사를 조절 못할 수도 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다음 41번. 지난 24일 마포구청으로 2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가 배달돼 구청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봉투 안에는 그 돈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또한 돈을 보낸 사람은 편지에서 자신이 마포구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라고만 소개했다. 할머니는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에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는데 그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무사히 공부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자, 편지에 자신을 마포구에 살고 있는 할머니라고만 했다.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네, 맞죠? 구청 직원들은 할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건 없지요. 할머니가 구청 직원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써달라고 했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아니고요. 할머니가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했다. 할머니가 부탁한 겁니다. 할머니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아니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죠? 여러 사람의 그냥 도움으로 공부를 시켰다라고 했죠. 마포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얘기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2번. 전통은 오랜 세월 그 사회와 문화에서 지켜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들 한다. 물론 어떤 전통이든지 더 이상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래대로 유지하도록 강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계속 바꿔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회나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 여기는 전통을 바꾸는 게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자, 이런 말은 없네요. 전통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 자, 전통을 계속 바꿔나가게 되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바꿔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 생활에서 거리가 먼 전통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 없네요. 전통을 현실에 맞춰. 그죠? 전통을 현실에 맞춰 나가는 게 좋다고들 한다. 계속 바꿔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네,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3번.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간 부산의 광안리 해변을 청소했던 외국인 세 모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외국인 학교의 교사인 루퍼스 씨와 두 딸은 지난 5일 집 근처 광안리에 갔다가 해변에 가득한 쓰레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큰딸이 먼저
어머니에게 청소를 제안했고 작은 딸도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루퍼스 씨는 미국에서도 태풍이나 폭설이 잦은 곳에, 작은이라 잦은이겠죠. 잦은 곳에서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루퍼스 씨는 해변 청소가 아이들에게도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루퍼스 씨는 딸들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다. 자, 새 모녀는 부산 외국인 학교 교사로 있으면 그 집 근처라고 있어요. 집 근처 가까이겠죠. 당연히 부산에 살고 있겠죠. 루퍼스 씨는 쓰레기를 치우러 광안리 해변에 갔다. 그렇나요? 아니죠. 청소하러 간 게 아니라 갔다가 청소하게 되었다. 쓰레기를 치우러 광안리 해변에 간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광안리에 갔다가 쓰레기를 보고 치우게 됐다. 이제 요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 3번. 아이들은 더러워진 해변을 청소한 일에 반대했다. 아니죠. 좋다고 했으니까 찬성했다. 아이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에 미국에 갈 것이다. 아니죠. 미국에서 온 거니까 갈 것이다.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4번. 서울시에서는 빈집을 수리해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나 대학생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들을 찾아내서 서울시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다시 싼 값에 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빈집 활용 사업은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이 여러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부산이나 제주 등에서도 빈집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자, 봅시다. 1번.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아야만 빈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빈집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는 노인이나 학생들에게 빈집을 싸게 팔았다. 판 게 아니라 빌려준 거겠죠. 빌려주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5번.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 북카페가 문을 열고 있다. 주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카페는 커피와 책을 동시에 팔면서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출판사들은 회사 건물에 남는 공간을 카페로 활용하고 책도 팔 수 있어서 대부분 북카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카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1번, 북카페는 대학가에서만 볼 수 있다. 서울 곳곳에 있다. 여기 틀렸네요. 북카페에서는 커피를 싸게 팔고 있다. 주로 커피와 책을 동시에 판다 라고 얘기했죠.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싸게 판다는 말은 없습니다.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데다가 커피를 마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카페는 출판사 건물 안에 만들어졌다. 출판사들은 회사 건물의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당연히 출판 회사 건물 안에 있겠죠. 요즘 출판사에서는 커피에 대한 책을 많이 만든다가 아닙니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6번. 최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이 없는 마른 몸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특히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의 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된다. 또한 몸에 적당한 양의 지방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방이 없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몸에 있는 지방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금 뭐라 그랬죠? 특히 추운 지방이 있을 때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더울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적당히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무조건 지방이 없는 마른 몸을 좋아한다. 이거는 관심을 마른 몸에 좋아한다. 몸에 지방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양의 지방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고 한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7번.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온과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많이 입어서 땀이 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외의 온도차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입는 것이 좋다. 1번, 몸에 땀이 많아지면 체온이 올라간다. 몸에 땀이 많이 날 경우는 오히려 피부 염증이 생긴다. 체온이 떨어뜨릴 수 있다. 체온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내려간다. 이거 잘못됐고요. 두꺼운 옷을 입으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좋다. 두꺼운 옷
안 되죠.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지나치게 두꺼운 옷은 좋지 않다. 맞고요. 가벼운 옷을 여러 번 입으면 피부 염증이 발생된다. 어떻죠? 많이 입어서 땀이 날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다 했죠. 피부 염증이 생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적당히 입어야 된다. 다음 48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후에 졸음이 오는 증상인 춘곤증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춘곤증은 일시적인 증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졸릴 때는 산책이나 체조도 좋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다. 이와 반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춘곤증은 더 심해지며 잠을 쫓기 위해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많이 마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낮에 졸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탄산음료도 춘곤증을 이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춘곤증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증상이다. 일시적인 증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거 아니다. 졸릴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나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심해질 수 있다. 안 된다.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춘곤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춘곤증이 더 심해진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춘곤증으로 잠이 쏟아질 때 서너 시간 이상 오래 자는 것이 좋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서너 시간은 3시간, 4시간이 오래 자는 것은 좋지 않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잘 모를 때는 일단 세모 표시를 하고요. 아닌 거 3개를 빼면 나머지가 정답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49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나는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다.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거실로 사용하면서 일도 하고 TV도 보고 누워서 뒹글거리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와보면 또 오고 싶어지는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놓고 싶다. 그리고 많이 꾸민 듯 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자, 지금 뭐뭐 하고 싶다 아직 안 한 거지요.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방에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며 쉬고 싶다. 아니죠. 지금 맨 마지막에 만들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 다음. 내가 사는 집은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집이다. 아니고요. 나의 집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고 싶다. 아직은 아닙니다. 만들고 싶다. 희망사항이죠. 4번입니다. 다음 50번. 인간이 웃음으로 얻게 되는 장점, 좋은 점은 매우 다양하다. 웃음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얼굴에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어주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학습과 일의 능률을 높여준다. 또한 감정을 정화하는 등 많은 가치가 있다. 이 중 요즘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웃음의 의학적 가치와 효과이다. 최근에는 각 병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병을 고치는 치료제로 웃음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웃음을 통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병을 예방이 아니라 지금 병을 치료하기도 하다. 예방 아니고요.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웃음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 얻는 것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점 없습니다. 웃음을 통해 표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가까워진다.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어주고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하고 맞네요. 학습과 일의 능률은 웃음보다는 감정 정화에 관계가 있다. 감정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어디죠? 학습과 일의 능률은 웃음보다 아니죠.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웃음은 학습과 일의 능률보다 이렇게 되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1번. 인간은 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 편하게 잠을 잘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몸에 해로운 자극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기분 좋은 자극도 스트레스이다. 즉, 몸에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나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고 긴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스트레스이다. 자, 운동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운동 경기에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다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말 아니고요.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운 자극만 말한다. 아니죠. 긍정적인 것도 있다. 되겠죠. 수면을 취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잠을 잘 때도 예외는 아니다. 잠을 잘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에 이로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고 기분 좋은 자극도 스트레스이다. 그렇죠.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최근 유통업체가 날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상할 수 없는 이상 기후와 계절 주기로 날씨가 매출과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 예측 성공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유통업체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제품 기획과 판매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기상학과를 졸업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자, 매출은 날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이상 기후와 계절 주기 날씨와 매출과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겠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네, 맞네요. 잘 모르면 끝까지 읽어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매출을 어떻게죠?
예측이 성공하면서죠. 이건 아닙니다. 날씨 예측의 성공이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 부분 아니고요. 유통업체는 마케팅을 전공한 인력을 중시한다. 뭐죠? 일단 기상학과를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한다? 채용해서 대응한다. 있죠. 유통업체의 제품 기획과 판매 관리는 채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가 아니라 뭐와 달라진다요? 그죠? 날씨와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3번 마지막 문제네요. 명절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부모를 뵈러 고향을 가던 행렬이 줄고 거꾸로 고향에 계신 부모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도 한다. 차례를 휴양지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면서 차례상까지 준비해주는 호텔도 생겼다고 한다. 또 고향에 일찍 다녀오는 이들도 있다. 벌초와 성묘를 미리 하고 연휴에는 차례만 지내고 쉬는 것이다. 자,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숙박업소가 생겼다. 차례상까지 준비해주는 호텔도 생겼다. 호텔, 숙박업소,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명절이 되기 전에 벌초와 성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미리 하다. 하겠죠. 그죠? 명절에 부모님을 휴양지에 보내주는 자식들이 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차례에 휴양지에서 지내는 가정이 있다. 보내주는 자식이 아니고요. 명절 모습이 달라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았다. 아니죠. 반대로 거꾸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경우 반대로 달라지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픽 2 읽기 11번, 12번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좀 어려우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